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영구입니다. 예, 요즘에는 바야흐로 가이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의 열풍이 부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디지털의 가이드의 힘을 빌려서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가이드가 주어진다 해서 완벽하게 심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러닝 커브가 있고 조금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이 가이드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캐치업을 하려면 조금 공부를 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나 심을 때도 30분, 1시간이 아니라 뭐 10분, 뭐 15분. 그런데 항상 프리딕티블하게 정확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가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며칠간 가이드에 대해서 좀 이제 임상 케이스도 보여드리고 기본적인 바로 가이드에 대한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최근에 이제 출시된 바로 가이드 키트, 새로 출시된 바로 가이드 키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가이드 키트가 굉장히 뭐 간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노하우가 들어있고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잘 사용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가이드의 키트 개발자로서 가장 이 모든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바로 가이드 키트가 이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이드 키트, 스탠다드 서지컬 키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 키트, 그 다음에 이제 사이너스 가이드 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키트, 뭐 예를 들면 뭐 그 가이드를 고정을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액세서리 키트가 존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바로 가이드 스탠다드 키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통해서 모델에서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전 1, 이제 새로이 출시된 것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뭐 드릴 수도 많지도 않고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티슈 펀치, 우리가 알고 있는 티슈 펀치. 그래서 티슈를 절개하지 않고 그 부분만 도려내는 건데 보통의 티슈 펀치는 이 서큘라 이슈점만 하고 그걸 다시 가이드를 꺼내서 드러내야 되는데 저희가 개발한 이 티슈 펀치는 아예 소프트 티슈를 완전히 갈아서 도려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이제 여기 지금 항상 이제 모든 드릴에는 눈금이 3개가 존재할 텐데요. 이 3개의 눈금을 굉장히 익숙해져야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이드를 만들 때 이 스탑의 높이를 항상 조절하게 되는데 보통 9mm, 10.5, 12 이렇게 1.5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옵셋을 주게 됩니다. 이 바로 가이드 키트는 기본적으로 12mm 옵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12mm 옵셋의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이드의 길이를 증가시켜서 더욱더 정밀한 가이드를 만들 수가 있고 가공 시간을 절약시키는데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축으로 갈수록 12mm는 상당히 높게 있기 때문에 드릴이 들어가지 않아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 높이를 조절하게 되겠는데 보통은 전부 다 12mm로 그냥 세팅을 시켜놓고 필요한 경우에 9mm라든가 10.5라든가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윗단 여기 스탑이 있는 부분을 12mm 옵셋으로 항상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런 눈금들은 신경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옵셋을 10.5mm를 했거나 9mm를 한 경우에는 꼭 이 부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금에 맞춰서 드릴링을 하셔야지 되지
9mm 옵셋을 놔두고 12mm 드릴링을 해버리면 3mm가 더 드릴링이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저거는 계속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눈금을 그러면 이제 이 띠가 있는데 띠의 아래쪽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이 위쪽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는 건데, 모든 것은 이 아래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티슈 펀치는 뭐 다이메타가 여러 개가 있어야지 맞습니다만은, 여러 개 다이메타의 티슈 펀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3mm의 다이메탈 직경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티슈 펀치가 있고요. 저거로 보통 웬만한 걸 다 심을 수 있습니다. 뭐 네로는 저걸 하질 않겠죠. 레귤라부터 뭐 와이드 넥까지 다 하나면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하나 이 티슈 펀치의 장점은 소프트 티슈뿐만 아니라 하드 티슈까지 완전히 평평하게 갈아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밑에 부분을 평평하게 하기 싫다고 한다면 완전히 이 스탑까지 드릴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적당히 뭐 0.5mm, 1mm 좀 적게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나머지 남아있는 소프트 티슈를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임플란트의 탑 레벨에 맞춰서 이 스탑이 정해져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티슈 펀치 꼭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칸으로 가시게 되면 첫 번째가 티슈 펀치, 두 번째가 이제 본 트리머인데 이 드릴링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릴링하는 순서요. 이 본 트리머, 이건 본을 평평하게 한다는 건데 뭐 아주 평평하게 하는 건 아니고 약간의 이런 그 삼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드릴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본 트리머는 이렇게 소프트 티슈, 그러니까 소프트 티슈 펀칭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하든 안 하든 이런 본 트리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 맨데토리가 아니라 이건 옵션이에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본 트리머는 왜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드릴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울퉁불퉁한 그런 이런 그 모양이 있을 때 내가 드릴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드릴링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이 그 스탑까지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들어가지가 않는 거에서 이게 지금 밑에 본이 단단한가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밑부분에 이렇게 본에 이 가이드 부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가이드 걸리는 부분을 저희가 없애기 위해서 이 본 트리머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걸리게 되면 이니셜 드릴을 빼고요. 본 트리머를 사용을 하십니다. 저렇게 되면은 그 위에 부분이 약간 평평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드릴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링이 끝까지 스탑까지 안 된다고 생각될 때 뭔가 위에서 이 가이드 되는 부분에 본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본 트리머를 쓰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다시 거꾸로 들어가서 본 트리머를 꼭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라고 했습니다. 평평하면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가끔씩 우리가 발치워라든가 이렇게 할 때 옆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본 트리머를 그런 용도로 쓰고 있구나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이니셜 드릴인데 그 다음 단계로 가시면 이게 이니셜 드릴이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평평하게 했겠다. 그래서 이니셜 드릴 꼭 사용하시는데 이니셜 드릴은 보시면 알다시피 한 6.1mm, 6mm 정도 드릴링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탑 12mm 옵셋에 스탑까지 가게 되면 6.1mm가 드릴링이 되고 보통 이게 포인트 드릴을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트위스트 드릴을 사용하면서 2단으로 이런 스텝 드릴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은 0.16으로 상당히 아주 내로에서 웬만한 건 아주 정확하게 드릴링이 가능하고 앞으로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그런 일이 없이 아주 드릴링이 쉽게 됩니다. 그것이 한
어느 정도 한 2mm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2.2mm로 그 위에 부분을 드릴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2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니셜 드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걸 사용하지 않고 바로 큰 내가 10mm나 뭐 11mm 이런 드릴을 써가지고 드릴링을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런 드릴링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이드 되는 부분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걸리지 않아서 가이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가이드가 되지 않으면 드릴이 엉뚱한 데로 가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이니셜 드릴링을 꼭 해가지고 제 위치에 드릴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니셜 드릴이 이 가이드에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요. 어느 경우에든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드릴을 사용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롱 드릴을 사용하시면 뭐 얼마든지 정확하게 fully guided 되면서 드릴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P 드릴이라는 걸 저희가 개발했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면 immediate placement 드릴. 그래서 우리가 발치와에 드릴링할 때 우리가 항상 어려움을 겪는데요. 아까 같은데 똑같이 구치부에서 이렇게 경사짐락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냥 드릴링하게 되면 이니셜 드릴이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아무리 가이드를 한다 해도 되게 엉뚱한 데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니셜 드릴이 중요한데 이니셜 드릴마저도 이게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평평한 이 IP 드릴을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이걸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드릴부터 다시 들어가게 되면 미끄러짐 없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뭐 하학도 그렇고 상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치부가 중요한데 이거 뭐 하시기 전에 여기 지금 이 그 또 눈금이 또 있습니다. 아, 이거 또 뭐 이렇게 복잡한 눈금이 이렇게 많냐? 저도 지금 잘 기억을 못 하죠. 저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자, 이제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대충 드링을 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쑥 넣었더니 한 이 정도의 스탑이 됐다. 여기 걸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1.5mm씩 간격이 1.5mm니까 1.5, 3mm만 하든지 아니면은 뭐 3mm를 하든지 좀 더 할 수도 있다. 스탑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드릴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지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메타는 3.4에 한 4mm 정도까지 드릴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 아주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사용이 가능할 거고요. 전치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치부의 레비알 쪽으로 임플란트가 치우쳐 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링구얼 쪽에 이 본을 트리밍 하면서 들어가게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니셜 드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미끄러지죠. 그래서 대부분 실수하는 게 미끄러지면서 이제 임플란트가 아주 엉뚱하게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래서 이런 경우에 이 IP 드릴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가이드 되는 부분을 형성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랫하게 만들어 주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니셜 드릴링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본 트리머랑 이 IP 드릴의 차이. 이 본 트리머는 위에 상단 부분에서 이게 평평하게 드릴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라면은 이 IP 드릴은 이 발치와의 주로 이게 미끄러지는 부분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티슈 펀치, 그다음에 본 트리머, 이니셜 드릴까지 오고 이제 그다음에 이 본 드릴이죠. 이거 이제 와이드닝 하는 드릴이죠. 여기 보시면은 7.3부터 뭐 8.5, 10 이렇게 세 가지 길이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네로우, 레귤라, 4.5, 5.0 이렇게 와이드 이런 드릴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드릴이 11.5와 13mm는 없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내가 13mm 드링 할 건데 이거 어떻게 가이드를 못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이 11.5와 13mm를 이제 만들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이유를 단다면 13mm 드릴은 보통 구치부에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저희들이 드릴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이드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기 싫어하는 거죠. 잘 안 들어가니까 더 힘들죠. 그래서 아예 드릴을 짧게 만들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5나 13mm를 심고자 하면 얼마든지 심을 수 있도록 저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번 비밀을 한번 여기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7.3부터 10mm 이런 2.2mm 드릴 스트레이트 이런 트위스트 드릴이 있고요. 그 다음에 3.5부터는 스페이드 드릴인데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모든 날 옆면을 깎고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보통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드릴링하면 조금 약간 흔들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이드를 사용할 때 보통 이런 스페이드 드릴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열 발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만나는 면적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열 발생이 적은 것이 장점이고 사이드 커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여기 지금 선이 있는데 이 선은 드릴링하는 깊이입니다. 예를 들면 7.3, 8.5, 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금을 매겨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드릴링 시퀀스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티슈 펀칭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본 트리밍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니셜 드릴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넓혀간다. 그죠? 이렇게 넓혀간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특히 네오바이오텍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 탭 이제 보온 덴시티가 D1이거나 D2일 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탭을 이제 쇼 탭을 저희가 또 처음으로 만들었죠. 보통 다 롱 탭이었다가 이제 쇼 탭을 만들었고 쇼 탭이 보통 이제 6mm 저희가 이제 6mm를 가지고 6mm까지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한 3, 4mm 정도 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이드의 높이에 따라서 12mm면 옵셋이 이 위에 있고 그다음에 10.5, 9mm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시면 이제 망치게 되겠는데요. 그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좀 복잡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6mm 정도가 6mm 정도가 이렇게 드릴링이 되는 겁니다. 12mm일 때 만약에 옵셋 10.5면 여기까지 가야 되고 여기는 9고요. 거기 옆에 보면은 그 커넥터, 탭 커넥터라는 게 있는데 저게 또 눈금이 또 복잡하게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게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있고 이제 컴팩트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는데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쇼 탭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 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이 단단하게 D1이다. 전체가 D1이다. 그러면 다 끝까지 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걸 사용하시는데 이 탭에다가 이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연결하게 되면 이제 눈금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 또 더 복잡해지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이 세 개는 그냥 이게 그 쇼탭 할 때 위에만 코티칼 본만 딸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밑에까지 내려갈 때는 이 롱탭을 위해서 탭 커넥터를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이제 다시 거꾸로 가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커넥터를 연결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부터 이제 1.5씩 올라갑니다. 1.5 여기가 6mm라고 했죠? 여기가 7.5 9 여기는 10.5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탭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뭐 10mm 11.5 이상은 탭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따라서 이 가이드의 위치에 따라서
아, 이게 지금 첫 번째 7.3, 이게 8.5까지 풀 탭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번 뭐예요? 10mm까지 탭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뭐 11.5, 12mm 탭을 하게 됩니다. 얘가 조금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밑에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부분 한 칸 올라가면 7.5, 그 다음에 뭐 1.5씩 올라가면 9, 10.5, 12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조금 하다 보면 다 이제 이것도 익숙해집니다. 저도 좀 헷갈린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이 탭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 탭을 사용하게 되면 뭐냐면 이 본 트라우마를 줄이고 완벽한 오센티케이션과 로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IS2나 IT2에 해당되는 게 있고 IS3, IT3 여기에 해당하는 탭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요즘에 다 IS3, IT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로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 IS와 IT는 호환이 된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알겠는데 좀 너무 복잡해. 근데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복잡한 얘기를 한 2개 정도 할 겁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뭐 꼭 필요하니까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이제 옵셋입니다. 옵셋을 내가 12mm로 고정하면 제일 좋겠는데 9mm, 15mm 옵셋이 있어요. 근데 그럼 드릴을 선택할 때 이제 그럼 9mm야. 그러면 내가 13mm 드릴을 쓰면 내가 9mm 하면 몇 mm가 되는 거야? 헷갈리지 않습니까? 1.5 그다음에 3mm를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만약에 옵셋이 10.5라고 하면 이 10.5 옵셋 다시 말하면 여기 이 10.5 옵셋이 있지 않습니까? 10.5 옵셋을 그냥 내가 원하는 10mm 드릴에 그냥 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9mm 옵셋이면 9mm 옵셋을 10mm 드릴에 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드릴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셋의 높이만 알고 있으면 내가 이 스탑을 끼워서 난 그냥 드릴링 할 거야. 그다음에 스텝이 여기는 옵셋이 9mm니까 9mm 옵셋 스탑을 끼워주고 이게 원자님께 드리면 원자님은 그냥 드릴링만 하시면 되는 거다. 헷갈리시나요? 조금만 사용해 보시면 더 이게 편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계산에 의해서 저희가 1.5, 3mm 줄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저희가 이걸 만들어 놨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만들어 놨냐면 좀 질문 내용이 좀 몇 개 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내가 가이드가 있는데 키트도 갖다 놓고 근데 하다 보니 갑자기 내가 이 가이드 없이 딜링을 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방향이 좀 내가 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니셜 딜링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가이드 치우고 내가 그냥 딜링 할 거야 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노 가이드 드릴 스타퍼를 만들었습니다. 노 가이드 스타퍼. 그러니까 이 2개만 가지면 저희가 지금 있는 이 드릴 키트, 바로 가이드 키트를 가지고 드릴을 가지고 가이드 없이 딜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보면은 이 3mm 롱거 스타퍼, 1.5mm 롱거 스타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저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10mm 드릴을 가지고 딜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12mm 옵셋에 그냥 딜링하면 10mm가 딱 딜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없이 내가 딜링하고 싶어. 그러면 저기다가 지금 10mm잖아요. 10mm에다가 3mm 롱거를 끼우면은 3mm가 더 딜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mm가 딜링이 되는 건가요? 자, 지금 여기는 지금 1.5mm 롱거 스타퍼를 꼈으니까 1.5mm가 길게 딜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3mm 롱거 스타퍼를 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mm 드릴 가지고 내가 13mm 딜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10mm까지 가이드를 쓸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럼 내가 13mm 딜링을 할 거야 라고 할 때는 이 가이드를 치우고 저 스타퍼를 끼워서 내가 1.5mm나 3mm를 딜링을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10mm까지는 딜링이 돼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풀로 다 드릴링 할 건지 아니면 뭐 원 스텝 적게 할 건지 이런 거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질문이 본 플래트닝 드릴이나 IP 드릴을 사용하면 픽처 인서션 후 상부에 삭제된 골만큼 공간이 생길 텐데 그 부위는 본 물압도 하나요?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거긴 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지금 그 다이메타가 IP가 3.4라고 그랬고요. 이 본 플래트닝, 그 본 플래너 드릴은 그거는 위에 상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에 갭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7.3mm 드릴을 가지고 내가 그냥 드릴링 할 거야 하면은 거기다 한번 끼워보면은 1.5 롱거 드릴 끼면은 내가 8.3, 8.5까지 드릴링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 끼면은 7.3인데 가이드 없이 8.5 드릴링 할 수 있고 3mm 롱거 스타퍼 끼게 되면 이거 보는 것처럼 13mm 드릴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 없이도 내가 어떤 드릴을 이용해서 내가 저 스타퍼만 끼면 내가 이 길이를 얼마든지 증가시키면서도 아니면 내 원하는 드릴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조금 공부를 약간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제가 오늘 보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네요. 2시까지죠. 네. 그럼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픽처 드라이버가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IS 타입이 이렇게 돼 있고, 눈금이 요거 3개 있는 거는 이유를 아시겠고, 자, IT도 마찬가지 눈금이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부 다 옵셋이구나 알겠는데, 이게 두께가 다르죠. 여기는 가늘고 여기는 좀 두껍습니다. 요건 좀 이유가 있으니까 요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가급적이면 좀 심플하고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거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와이드넥. 와이드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디자인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위에 보이는 점은 뭐냐면 옥타의 면이라든지 헥사의 면을 우리가 이제 맞출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네, 한종범 원장님, 기존 가이드 드릴 키트와 호환이 되나요? 네, 기존 가이드 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조금만 원리만 이용하시면 전부 다 가능하고요. 기존 네오 가이드 드릴은 옵셋이 9mm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12mm에 맞춰 있고 저건 9mm에 맞춰 있기 때문에 3mm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가이드로는 13mm 드릴링을 못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용하게 되면 옵셋을 낮추게 되면 13mm도 드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픽처 드라이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머리 아픈 얘기를 잠깐 네, 알겠는데 지금 자 이거 3개는 이제 알겠죠? 요 3개. 그럼 이것도 3개는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두꺼운 거야? 두꺼운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보면 IT는 제가 좋아한다 그랬죠. 1.8 칼라가 있고 2.8 칼라가 있습니다. 네? 그럼 1.8 칼라하고 2.8 칼라인데 임플란트 심는 레벨은 똑같잖아요. 여기 이 레벨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칼라가 있으니까 이 위에도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즉 1mm 차이가 생겨요. 1mm 차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눈금의 두께가 1m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 그러면 짧은 거는 오히려 윗선을 따라가요. 요게 9, 10, 10.5, 12. 근데 이제 긴 거죠. 2.8 오히려 짧아야죠. 그러니까 아래 거를 사용해요. 그리고 아래 거는 2.8 칼라인 거고 이 윗선은 1.8 칼라다. 그러면서 9, 10.5, 12가 간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헷갈리죠. 이게 아래인지 위인지? 그럼 길면은 아래고 짧으면 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리지 말라고 저희가 여기다 그림까지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이 IT 그 픽처 드라이버인데 여기 보면은 헷갈리지 말라고 적어놨습니다. 1.8 2.8일 때 어떻게 되는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좀 잘 모를 때 뭐 스타포에 대해서도 여기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좀 보시면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습을 잠깐 이 데모를 한 15분 동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는데요.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게 지금 드릴 익스텐전, 뭐, 이건 다 똑같은 드릴 익스텐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IP 드릴이 들어있고요. 자, 지금 드릴 시퀀스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슈 펀치, 그 다음에 본 트리머, 그 다음에 이니셜 드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릴, 와이드닝 드릴은 2.2부터 3.5mm 파이널, 4.0 파이널, 4.5 파이널, 5.0 파이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니셜 툴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릴의 길이를 정한 다음에, 자, 저희가 방법이 있습니다. 드릴 사이즈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이드닝을 넓혀가는, 그러니까 풀 드릴링하고 와이드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내가 만약에 10mm를 드릴링 할 거면 1.3 드릴, 8.5 드릴, 10mm까지 드릴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넓혀가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쓰게 되는데 저는 주로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그냥 드릴 길이를 정합니다. 그래서 10mm면 10mm를 정해서 이렇게 가게 되고, 만약에 드릴링을 하는 도중에 드릴 본 덴시티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이제 한 단계, 만약에 4.0 임플란트 심을 거면 3.5까지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 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드릴의 본 덴시티를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미디얼 로딩을 하지 않을 거면 보통 15N에서 20N 정도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은 풀 드릴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디얼 로딩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적어도 30N에서 40N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이제 트릭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언더사이드 드릴링을 하기 위해서 한 단계 적게 드릴링하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도록, 네오 임플란트는 거기에 굉장히 좀 최적화되어 있는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1.2 헥사 드라이버 원래 있고, 여기 패러럴 핀은 우리가 가이드를 하지 않고 할 때 있는 패러럴 핀이랑 똑같은데요. 먼저 이니셜 드릴링을 하시고 가이드를 뺀 다음에 이걸 한번 껴보죠. 한번 껴보고 바이트 맞춰보고 구간 내에서 이 방향을 다 한번 살펴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부터 가이드를 믿고 끝까지 드릴링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네오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탭입니다. 탭이 이제 쇼 탭이죠. 그래서 보통 한 3mm에서 한 4, 5mm까지 탭을 할 수 있는 쇼 탭이 예전부터 개발돼서 이제 최적화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탭이 지금 그 0.9 이제 트레드가 0.9인 IS3 액티브라든가 아니면 IT3 액티브는 이걸 쓰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피치가 0.8인 IS2나 IT2 액티브를 쓰시는 선생님들은 이거를 세팅을 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페어로 남겨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픽스처 드라이버가 이제 앵글용이 있고, 그다음 라첸용이 있고, 그다음에 IT가 이게 4개가 있는데 하나는 레귤러 넥, 그다음에 와이드 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임플란트를 풀로 가이드하면서 심기 위해서 이런 이제 와이드 넥 드라이버가 있는 겁니다.
네, 보통은 레귤러 넥 정도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이드를 벗어 던지고 임플란트를 심으시는 방법을 쓰게 되면 이 와이드 넥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심는 것까지 완벽하게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와이드 넥을 쓰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렇게 와이드 넥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옵셋 스타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mm에 보통 바로 가이드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12mm 옵셋이면은 그냥 그 시퀀스를 따르면 되고, 만약에 어느 경우에 9mm 옵셋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드릴에, 만약에 내가 10mm 임플란트를 심을 거야 그러면 10mm 드릴에 자기가 세팅한 옵셋, 이 부분을 끼워서 드링 하시면 정확하게 그 보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옵셋 스타퍼가 있고요. 여기 좀 드릴 스타퍼라고 하는 거 있는데, 여기 좀 보시면은 이 드릴이 우리가 지금 11.5, 13mm까지 있어야 되는데 11.5, 13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10mm로 다 끝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어느 경우에 내가 13mm 임플란트를 꼭 심어야 되는 경우에는 10mm까지 드링을 다 한 다음에 가이드를 이제 벗겨놓고 10mm 드릴에 드릴 스타퍼를 끼우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면 숏하고 롱이 있습니다. 이 숏은 이제 이거보다 1.5mm가 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mm니까 이걸 끼우게 되면 11.5mm를 드링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롱을 끼게 되면 13mm를 드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0mm까지 드링이 되고 나니까 나머지 3mm를 가이드 없이 드링을 하는 거죠. 네. 뭐 이제 드릴은 굉장히 쉬우니까 마지막에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에이펙스에서 우리가 이제 그 토크를 얻고 싶어 하면 뭐 이것도 언더사이드 드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또 이 드릴 스타퍼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드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8.5mm 드릴에다가 이 숏을 쓰게 되면 10mm 드릴링을 처음부터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이드 그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방향이 좀 틀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니셜 드릴링만 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 없이 드릴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스탑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그 가이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풀 세트로 ISIT, 그것도 와이드넷까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직접 모델에다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모델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그냥 발치를 직접 했습니다. 발치 직접 하고, 그다음에 바로 가이드를 만들고, 이거를 CT를 찍어서 CT 상태에서 드릴링을 했습니다. 가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CT 상에서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의 형태를 잘 몰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 septum에 정확하게 심어야 되는데 septum이 보이지 않아서, 어쨌든 뭐 치아와 치아의 중앙에 플래닝을 하고 이 가이드가 만들어진 거라서 약간의 이제 우리가 드릴링이 조금 미지아로 치실 수도 있고 디스탈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발치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IS를 심을 수도 있지만 IT 와이드넥을 한번 심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0에 10mm고 칼라는 한 1.8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34번으로서 여기도 많이 허당이죠. 허당인 부분에 한 4.5 정도, 4.5에 10mm 임플란트를 한번 심어보고 적당한 한번 뭐 10뉴턴에서 20뉴턴 정도를 얻으면서 끝내는 수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자, 지금 여기는 지금 발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티슈 펀치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티슈 본 트리머도 필요가 없는 게 보시면은 이 셉툼이 굉장히 깊숙이 있죠. 그래서 이런 본 트리머는 본 레벨 상에 있는 본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요. 그래서 쓰지 않고요. 이니셜 드릴은 한번 뭐 가능하면 써보겠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먼저 이 IP들을 한번 써보도록 해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레귤러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와이드넥 신기 위해서는 이렇게 헐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보정하는 툴이 필요한데 저희가 아직까지도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직접 연결해서 손으로 잡고 하는 가이드가 있고요. 이렇게 둘링을 하게 되면 되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가이드 스탑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또 이번에 이렇게 꽂아서 드링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서 이제 뭐 이거 최종 버전은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또 다른 버전이 뭐 어쨌든 최상의 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IP 드릴이 있는데 IP 드릴 보시면은 이게 뭐 거의 다 들어가서 뭐 쓸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스탑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깊이 딜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 빼볼게요. 자, 정확하게 가운데 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옆으로 갈 수도 있는 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플래트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딜링하게 되면 옆으로 밀리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적겠죠. 지금 보시면 본 덴시티가 굉장히 D4에서 D3에 가까울 정도로 포러시티가 굉장히 심한 걸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한 단계 정도 언더사이드 딜링하고 한번 셉툼에 그대로 심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 IP 드릴링은 했고요. 그다음에 이니셜 드릴은 아마도 자, 이제 저희가 똑같은 걸 이제 썼고 이거를 집어넣어 보면 네, 거의 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제 이 짧은 이니셜 드릴은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0mm를 드릴링 할 거니까 이제 10mm 2.2 드릴을 사용해서 자, 이건 지금 옵셋이 12mm입니다. 그래서 10mm 임플란트를 심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드릴링을 이제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메탈이다 보니까 이제 그 가이드 되는 걸 잘 느끼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 자체가 지금 미지알 쪽이 좀 많이 이 안쪽으로 꺼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미지알 쪽이 열리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드링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디자인이 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 다음 드릴을 쓰겠습니다. 보통 뭐 11.5에서 뭐 이제 13mm까지 심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엔 저희가 이제 10mm로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자, 똑같이 되고 마지막 드릴링.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제가 4.0까지만 하고도 식립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되고 드릴링. 네. 아마도 이제 디스탈이나 약간 치우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디자인된 거라. 다시 한번 확인을
너무 약한데요? 자,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미지알 쪽으로 치우쳐 보는 걸 보시면, 이제 여기 고정이 될 거냐 하는 건데, 조금 더 깊숙하게, 뭐 13mm 심을 수 있지만은, 제가 준비된 게 지금 10mm니까 10mm 임플란트를 심도록 하고, 네, 고전력이 조금 약해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13mm가 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럼 제가 간단하게 10mm로 가고, 만약에 고전력이 약하면 다시 13mm로 바꾸도록 할 테니까, 513도 준비를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됐고요. 자, 이제 드릴링은 다 됐고, 제가 마지막 지금 4.5까지도 안 하고, 이제 갔는데, 뭐, 4.5까지는 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4.5까지. 네, 4.5까지는 가도록 하죠. 안 그러면 이제 본이, 디스탈 쪽에 본이 있고, 미지알 쪽에 본이 없기 때문에, 좀 가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가 미지알 쪽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뭐, 드릴링을 조금 더 해가지고 약간 넓히는 쪽을 선호를,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까지는 한번 드릴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네, 다 드릴링을 했고요. 여전히 이제 아까 같은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이드가 있다 해도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약간 디스탈 쪽으로 힘을 주면서 밀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IT 와이드넥, IT 와이드넥 510, 컬러는 1.8 컬러를 바로 해볼 텐데, 자, 이때 이제 임플란트도 가이드가 정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그 가이드를 뺍니다. 제거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하나는 라첸용이고 또 하나는 앵글용이죠. 이제는 앵글용을 이용해서, 자, 이제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할 때는 앵글용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손 떨림이 있기 때문에 앵글용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눈금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9mm고 옵셋이 여기 10.5, 12m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옵셋이 10이니까 12로 가되 여기 지금 눈금이 두꺼운 거에서 아래쪽은 그 2.8 칼라 긴 거, 그다음에 위쪽은 짧은 1.8 칼라 이렇게 두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로직한 거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제가 한번 심어봤던 IT 와이드넥에 1.8 칼라를 신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되고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집어넣어서 풀 가이드가 되는 거죠. 풀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디까지 갈 거냐? 마지막 눈금의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네, 다 됐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이드 뺄 때는 한 개인 경우는 이렇게 같이 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빠지죠. 빠지는데 같이 이렇게 드러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주 정밀하게 임플란트가 신입이 됐고요. 보시면은 이제 치아 사이에 중앙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저희가 그 엑스레이에 좀 이런 치아의 모양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버클링 관리, 이게 정중앙으로 오는 부분들을 잘 이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하여간 뭐 이 정중앙에 정확히 잘 들어왔고, 깊이도 뭐 한 1mm 정도 안쪽에 임플란트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심어졌고요.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본을 채워놓고 임플란트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는
본을 다 채운 다음에 임플란트 시키기 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파이널 드릴링을 하고서 드릴링을 해야지 거기 임플란트 자리가 생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임플란트 심으면 뭐 더 이상 뼈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먼저 심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이 스페이스에는 뼈를 채우는 편이고요. 주로 뭐 이제 휴먼본과 뭐 이제 자가본 자가본은 말고 이제 보통 네 채우고 여기에 보통 합성고라고 자가본을 섞어서 보통 넣기도 하고 아니면 휴먼본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꽉 채워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위까지 본이 올라오게 아예 그냥 칼라까지 다 뼈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채워놓고 조금씩 뼈가 나오더라도 그냥 놔두는 쪽입니다. 여기에 무슨 뭘 덮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물론 많이 벌어져 있으면은 좀 슈처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뭐 그런 걸 별로 하지는 않고요. 요즘에 뭐 오라스카라고 하는 이쪽에 덮는 그런 소프트 티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라서 넣기도 하고 뭐 힐링어 같은 거 조금 위로 올린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그냥 거기다 딱 메고 나서 본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전체를 한번 다 해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직접 여기 힐드리지에 오늘 심지는 못하는데 여기 다시 한번 더 심어보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4번이기 때문에 보통 뭐 하악 4번 제일 심기가 좀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좀 허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0에 보통 이제 프리몰라에는 5.0 와이드를 심지는 않습니다. 좀 더 가까이 심지는 않는데 4.5 정도 심으면 뭐 아주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고정력을 좀 많이 얻으려면 뭐 5.0까지 제가 가기도 하고 하죠. 한 번 더 여기에도 한번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때는 한번 IS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방향으로 가는데 역시 똑같이 펀칭, 트리밍, 이니셜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한번 좀 지금 현재로는 필요가 없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간 이제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약간 깊게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대고 한번 둘링을 해보는데 방향을 좀 찾아서 해보고 있다가 둘링을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펀칭을 해서 소프티슈를 제거하는데 한번 여기다 그냥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본까지 완전히 그 트리밍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본이 이쪽에 차죠. 소프티슈랑 같이.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제 소프티슈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거를 뭐 제거는 하지 않아도 이쪽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티슈 펀치의 역할인데 아주 깔끔하게 소프트 티슈하고 하드 티슈가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럼 제가 그냥 한번 봐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트리머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아까 크리스탈 부분에 본을 평평하게 하고 그다음에 둘링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에 부분을 한번 트리밍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해보면 이 정도 두께의 약간 플래트닝이 돼서 드릴이 들어갈 때 걸리지 않도록 하면서 약간의 이제 플랫한 서피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드릴인데요. 이니셜 드릴은 지금 저희가 이제 가까이 한번 대보시면 투 스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스텝이고요. 제일
A 끝부분이 1.6으로 상당히 드릴링이 잘 되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일단 이니셜로 1.6 다이아미터가 들어가고 2.2까지 드릴링이 되고요. 이 포인트까지 있어서 상당히 미끌리지 않고 잘 드릴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도 이제 IP이기 때문에 이니셜 플레이스먼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됐죠.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그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10mm 심을 거면 10mm 네, 를 사용을 이제 쭉 가게 되겠습니다. 여기다 좀 꽂아놔 주세요. 자, 가보시면은 갖다 대고 이제 이게 가이드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자, 지금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 물구멍을 안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이제 가로 가이드의 장점은 여기다 이런 물구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임플란트마다 전부 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쏴주게 되면은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히팅을 방지할 수가 있죠. 요즘 여기 지금 이렇게 약간씩 까맣게 묻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물을 같이 뿌리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그 루브리케이션이 되면서 뭐 열발생 이런 것도 없고 묻어나는 것도 없어서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했는데 뭐 깊이는 거의 허당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사이드에서 잡으려고 이제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단계까지 드릴링을 하고, 자, 한 번씩 드릴링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물을 쏴주고 다시 또 드릴링 이렇게 쏴주고요. 이렇게 해서 물을 좀 집어넣어 주시는 역할을 계속 그 습관을 계속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통 IP 같은 경우는 그 익스펜전 시키면서 임플란트를 많이 신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드릴링하고 제가 4.5에 지금 뭐 10mm예요. 10mm 임플란트를 침입을 하겠습니다. IS. 예. 뭐 거의 뭐 어단이기 때문에 뭐 한 10뉴턴에서 15뉴턴만 얻어도 뭐 잘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사용되는 거는 우리가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스탑이 그러니까 탭이 있죠. 탭이 4.5까지 갈 거니까 뭐 4.0을 4.0까지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넓혀가니까 뭐 4.0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때 이제 요 커넥터가 있는데 커넥터를 연결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눈금에 따라서 깊이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눈금이 7.3이고 그 다음에 8.5, 10, 그 다음에 11.5, 11.5, 13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쭉 그렇게 돼 있으니까 눈금별로 해서 맨 위가 뭐 그냥 13이라고 생각하면 11.5, 10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이 뭐 10m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두 번째 눈금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탭은 손으로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풀 탭을 하실 때는 보통 쇼 탭은 그냥 엔진으로 하지만 이제 풀 탭을 하려면 그 토크가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라쳇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쳇은 항상 이렇게 분리를 시켜놔야 이게 녹이 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꼭 분리를 하셔야 되고요. 쓸 때만 다시 이것만 딱 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 뭐 이처럼 뭐 좋은 라쳇이 어디 있습니까? 뭐 토크도 될 수 있고 여기에 뭐 방향도 다 틀어서 반대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기가 막힌 라쳇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라쳇이죠. 네, 그래서 또 손으로 이렇게 느껴가면서 두 번째 눈금까지 뭐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본 덴시티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끝까지 갈 건지 말 건지도 결정도 하고요. 네, 손으로 이렇게 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아주 풀탭부터 그 쇼탭까지 다 할 수 있는, 네, 거가 지금 여기 있는 바로 가이드 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리게이션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바로 심으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4.5에 10이니까 4.5에 10은 자, 이 정도 탭까지 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임플란트는 손으로 들어가죠. 뭐 엔진을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빼서 자, 뭐 가이드 있으니까 뭐 다른 거 신경도 안 쓰고요. 뭐 패스라든가 이런 거 뭐 신경 쓸 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드릴링 할 때 처음 그 본 덴시티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히팅 좀 안 되는 것만 좀 막아주시면 되고 그런 거죠. 자, 이게 해서 조금 저희가 깊게 심도록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빼시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딱 심어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은밀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심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주 디지털의 정중앙에 그 버코 링괄의 정중앙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플래닝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힐링 어바트먼트를 연결해 주시고 여기다 뼈를 채워 넣으실 때는 보통 이제 커버 스크루를 낀 다음에 뼈를 채워 넣고 그 다음에 빼고 힐링을 다시 연결하고 뭐 이렇게 보통은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플랩리스로 그다음에 넌 서머리드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오늘은 가장 어려운 이런 발치화 케이스의 임플란트를 바로 심는 걸 보여드렸는데 자, 다음에 좀 더 다양한 그런 이제 실습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바로 가이드 키트는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노하우와 많은 경우의 수들을 생각을 해서 이 하나에 다 집어넣는 그 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가이드 키트를 꺼내놓고 하시면 좀 실망스러운 결과도 가져올 수 있고 이제 실망스러운 결과도 가져올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처음에는 이제 러닝 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가이드 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바로 가이드 키트는 한 20년 정도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거기에 많은 문제점들, 이 가이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생기고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해야지만이 훌륭한 가이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많은 경우의 수들을 다 생각해서 이 가이드 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부 안 하고 바로 심을 수 있는 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를 드리고 선생님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 키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IS나 그 다음에 IT 그다음에 와이드넥 이런 걸 다 심을 수가 있고 가이드가 혹시 잘못돼서 내가 이 방향이 마음에 안 들 때는 가이드를 치워버리고도 이런 드릴을 이용해서 그대로 드릴링할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옵셋을 마음껏 조절해서 9mm, 10.5mm, 12mm 옵셋을 조절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집어넣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이드 키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킷 가이드를 이용한 사이너스 서저리라든가 아니면 전치부에 이제 네로우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데 그때 네로우 키트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키트 이제 우리가 가이드를 어떻게 고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니셜 드릴링만 하고 임플란트 심으려고 할 때 그때 그런 드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의와 이제 데모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